경기가 어려운 탓에 연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듯합니다. 혹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밝히는 빨간 남비, 자선 남비에 모금할 수 있는 여유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 싫으시죠? 예, 정말 그런 날씨입니다. 이럴 때 수익이라도 팍팍 나야 좀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오늘도 수익이 나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가 SOS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그리고 centv.co.kr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고 후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1인 2매 티켓을 오늘도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행운의 주인공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딱 한 분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 발표까지 할 거니까요. 끝까지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응급 첫 지원 두 분 만나볼게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는 미국의 지표도 안 좋고요. 또 재정절벽 문제도 계속 발목을 잡고 해서 오늘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만 코스닥이 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약 한 보름여 만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순환매 기운이 코스닥으로 와 500이야 이렇게. 네, 이상로 전문가님은 키워드가요? 네, 저는 외국인 그리고 IT 그리고 투자 심리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IT에 대한 외국인의 사랑은 여전히 무한한 애정이 품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아직까지 재정결벽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수가 있겠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는 장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가는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꼭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외국인 투자 심리로 본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정태근 전문가의 시장 키워드에도 외국인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도 겹치는 게 있네요. 네. 오늘도 겹치는 게 있네요.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자동차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선물은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과연 살아날 것인가? 그게 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외국인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볼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네들도 리스크 어떤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194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지난주 196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 전제 조건의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좀 화면을 보시면서 그 작년 8월 달에 외국인 어떤 선물 동향을 좀 같이 보면서 시장을 좀 이해를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같이 볼 건데 자, 어느 부분이냐면 그 화면을 보시면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현재 화면에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176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까지 거의 200포인트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ECB에서 무제한 단기 국채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과 동시에 발생됐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26,600계약 정도 누적이 됐던 매도 계약을 강하게 청산을 하게 되면서 5,140계약까지 강하게 청산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아래쪽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현재 동향입니다. 이게 지금 그 30일까지 동향인데,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선물 동향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86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1940포인트까지 외국인들이 매도 계약이 23,000계약이 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1,500계약까지 줄였죠. 줄이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동향인데 강하게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매도로 누적시킬 것인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틀 동안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도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누적이 된다면은 시장은 추가 상승이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대변수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로 전환될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다시 누적시킬 것인가. 그것만 본다면은 요 어떤 최근의 시장 장세는 좀 판가름이 되지 않겠나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가치 올랐던 낙폭까지도의 방향성도 같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가 어쨌든 실적이라기보다는 12월달 자동차 판매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지만 이제는 4분기 때 실적이 이제 제자리로 찾아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계산이 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1월달 자동차 판매 계획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조금 대응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달 실적이 자동차주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여부를 잘 체크해 보면 대외 변수 혹은 대응법까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목 살펴드릴게요. 긴급진단 119 잠시 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설경제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153-2613 전화이고요. 돈이 들지 않고 문자만 보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 013-3366-0110번 centv.co.kr에 들어오신 뒤 증권이란 폴더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상담 119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됩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도 제가 예쁘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그냥 순서대로 상담은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반고 미술전 티켓 2매를 한 분께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한 분 선정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릴 거고 어떤 분이 선정됐는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전화하는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영어로 EMLSI입니다. EML SI. SI. 저 처음 듣는데. 진짜 예. 많이 올라갔네요, 이 종목. 이런 종목이 있었네요. 예, 제가 매일 연기금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연기금 매수 종목을. 네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연기금이 처음으로 매수하길래, 네. 예, 따라서 매수했고, 조금 추가로 매수해가지고요. 네. 25% 매수했다가 지금은 비중이 50%입니다. 그래, 외국인들도 교대로 매수하고 있고 해가지고, 네. 또 회사 내용을 봤더니 코스닥에 SETI라는 이제 이미지 센서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이 회사를 M&A 해가지고 네. 이 EML SI 회사의 수건 사업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일반 라인을 구축하는 거였는데 네. 그걸 구축하면서 향후에 4분기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비전이 아주 괜찮은 회사여서 제가 샀습니다. 예, 자, 비중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지고 목표가를 못 잡겠어요. 정말 수급도 체크하시고 기업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예. 지금 비중은 50%고 매수 가격이 네, 8,500원입니다. 8,500원. 진짜 축하드려요.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예. 10,000원대까지 왔는데 예, 예. 언제 팔면 좋을까요? 이상우 전문가님. 예, 예. 예. 아유. 우리 시청자분이 전문가세요? 거의. 예, 거의 뭐 반전문가 예. 수준이라고 조금 연기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매일 모니터링 예, 하시고. 맞습니다. 일단 네.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정성 들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시청자님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테스트 기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미지근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한번 보신다면 적자는 최근 들어서 더 확대가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분 인수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금 그런 비중 자체가 50%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6,900원대 라인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예, 선을 예, 좀 그어놨거든요. 보입니다. 그 예. 부분 자체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주주에 대한 변동 내역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예. 지분이 줄면서 타 세력이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를 다시금 손바뀜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예. 1차적인 만약에 목표가를 조금 정해 드린다면 그때는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서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큰 네. 범주 안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단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형성이 됐던 게 2007년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만큼 하단 자체를 오랫동안 지지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5년 전이죠, 그럼. 예, 맞습니다. 5년 전에 있던 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 당연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만큼 위에 있던 매물 자체는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예. 매물 자체가 흘러내려 들어오는 게 11,000원에서 12,000원대가 돼 보여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거래량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돌파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겠고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지금까지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장이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그런 홀딩을 하셨다가 나중에 연기금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마지막 물량을 조금 뱉어내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연기금 알겠습니다. 수급 동향 쭉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면 되실 예, 것 예. 같고요. 11,000원대, 예. 12,000원대는 살짝 판다고도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이렇게 예. 투자하는 분도 계시구나. 저는 좀 뿌듯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또 시청자님 덕분에 좋은 종목 알았네. EMLSI.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정말 모습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U 플러스요. 네. 요거 싸이가 선전하는, 예, 얼마에 사셨나요? LG U 플러스 8,000원에 샀고요. 네. 10% 되거든요. 10%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걱정이 돼서요. 예. 이거 8,0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며칠 전에 사셨나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9월 달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사시고 나서 그냥 계속 좀 빠졌네요. 그죠? 네. 예. 자꾸 빠지니까 걱정스럽다. 아이폰 5 수혜할 때도 LG U 플러스가 조금 소외되고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예.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말았어요. 가장 궁금하시고 알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산 네.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려나. 하고.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그 부분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공교롭게도 조금은 아쉬운 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네. 차라리 8,000원을 올라탈 때 좀 사는 게 낫지 않나 조금 그런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 수급 딴 거 보시지 마시고요. 딴 거 보시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얘기 다 드려도 소용은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화면 좀 같이 보실 건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주가고요. 그리고 초록 선이 기관 수급인데 이게 지금 기관이 사면서 올랐지요. 여보세요? 네. 기관이 사면서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관이 최근에 와서 조금은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딴 거 보시지 마시고 요거만 보세요. 기관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면은 전고점 8,000원 돌파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봉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주봉 차트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자, 작년 말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8월 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올해 와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강하게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이 기관 수급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 7,000원까지는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데 7,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7,000원까지 빠지는 걸 감내를 혹시 할 수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7,000원까지 빠지는 걸 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 무조건 7,000원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7,000원 지지 받고
장기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줄 겁니다. 제 예상은. 반등을 줄 때 요건 다시 한번 기관 수급 보시면서 8,000원 못 뚫으면은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후부터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기관 수급만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요. 예, 예. 저는 직장인이라서 네, 예. 그거를 확인 못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장 끝나고 시간이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때 한 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모바일로 그거 스마트폰으로 혹시 그 HDS 같은 거는 안 하세요? 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장 끝나고 어쨌든 컴퓨터를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 사놓고 무작정 안 보는 건 조금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신 가격대도 조금 위험한 가격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무조건 한 번쯤은 확인을 무조건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 시청자님. 네. 네, 일단 7,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더라도 일단 쥐고 계실 생각이신 건 알겠고요. 통신주는 전문가들이 추천을 많이 함에도 LGU 플러스는 특별히 수급이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 끝나고 나셔가지고 저희한테 무료 문자를 좀 보내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오늘 기관이 샀다 팔았다만. 저기요, 혹시요. 네. 저기 내년 봄에 한 5월 달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것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5월 달까지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LTE 가입자 많이 모집을 했죠. 모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 모집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LGU 플러스가 가입자를 SK텔레콤, KT만큼 가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네. 통신 어쨌든 지금의 현재 추세가 삼강체제죠.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LGU 플러스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 가져가신 건 조금 위험하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뭐 연말에 배당도 또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7,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기관 수급이 또 좋아지면 모릅니다.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 통신주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또 연말에 통신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7,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시고 기관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요거를 못 보신다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지금 기관이 많이 팔고 있나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은 팔았습니다. 예. 예. 그 뭐 이틀 판 거 갖고 이제 쭉 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분도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제일 일단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내년까지 길게 보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수급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차트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LGU 플러스 상담해 드렸고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밝으시네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위메이드고요. 네. 59,700원에 네. 25%예요. 25%요. 네네. 네, 거의 6만 원 정도의 네. 매수가신데, 46,800원이면 손실이 많으시네요, 제법.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네. 또 이렇게 그 다른 게임주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정말 거의 이렇게 오름폭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손절하실 준비, 손해보고도 파실 생각은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쯤 던질지, 그리고 다른 게임주 대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님 다른 뭐 여타의 모바일 게임주하고 다른 점은 실적이죠. 그래서 네네.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고요. 대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신규적인 게임 런칭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위메이드가 올라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실적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조금 정리하시는 단계로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나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감내를 네네. 조금 하시고요. 네네. 차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TV 보고 계시죠, 지금? 네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줄을 한 개 그어놨어요. 지금 6만 원대 정도로 보이는 줄인데요. 네네. 앞서서 여기에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상단을 기록을 하고 여기에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갭 하락이 되고 이 지점 자체 6만 원을 지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차트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 나왔던 이 물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죠. 네네. 그럼 그만큼 지금은 신규적인 세력이 안 들어오는 이상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주가입니다. 주가 자체를 한번 보시더라도 가격이 46,800원이에요. 예. 그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차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저항도 작용을 하고 거래량이 역전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1선까지 올릴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그만큼 힘이 좀 딸린다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한 번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단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하고요. 여기 있는 갭을 지금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럼 한 얼마 정도에? 예. 많이 가봤자 5만 원이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가봤자 제가 볼 때는 5만 원이니까 5만 원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을 좀 정리하는 방안으로 조금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들어왔었던 물량들 다 분석을 통해서 지금 파시진 마시고 지금 너무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건데 5만 원 정도 언저리 오면 또 딱 5만 원 오자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융통성 발휘해서 위매도 5만 원 부근에서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실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는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예, 원익 IPS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6,000원에 네, 몇 달 됐는데요. 네. 6,000원에 17% 돼요. 아, 6,000원에 비중이 7%요? 17%. 아, 17%요? 예. 지금 현재 가격이 4,500원이니까 또 역시 손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올 초에는 이게 얼마짜리였는지 아세요? 오늘이요? 올 초에요. 올해 초에. 올해 초에요. 이게 10,000원짜리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반이 왔는데 6,000원대 사셨지만 그래도 또 손실이 크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장비주인 거는 알고 계시죠? IT 장비주. 예, 그런데 네. IT가 뭐 다 좋았는데 원익 IPS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IT 부품주 가는 게 많은데 왜 원익 IPS는 안 갈까? 이것도 궁금하시고. 예. 예. 그 그리고 부분만 목표가- 알려드리면 됩니까? 예.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지금 주가 부진한 이유, 원익 IPS.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반도체말을 만드는데 반도체 전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만들고 그 칩을 조립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AMOLED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요 두 개에서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나요, 이 회사가. 그렇다 보니까 주가 현재 못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지금 단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는 반도체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안 좋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반도체 수요가 적으면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라든지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수주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업체거든요, 원익 IPS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원익 IPS가 그거 좀 탈피하기 위해서
AMOLED 관련 공장을 충남 아산시에 300억 들여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AMOLED도 현재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설비 증설했는데 거기다 어떤 설비가 안 돌아가니까 비용만 발생이 되고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익 IPS가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네. 수신이 좀 사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아직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보는 HTS에서는 지금 투신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투신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59,800주를 팔았어요. 오늘 그래서 아직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누가 사는지 다 적어놓는데요. 예. 한국, 하나, 키움, 미래가 오늘 샀거든요. 그거는 키움, 한국, 미래에셋, 신한투자, 하나대투 이거는 여기서 샀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거기 통해서 창구를 그쵸. 통해서 샀다는 개인도 거죠. 있을 수 있고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장이 끝나고 나서 집계를 해보니까 투신 쪽은 매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묻어두실 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한 4,800원 정도 반등 주면 일단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제가 다른 거 한번 예를 드릴게요. 요 미래나노트라는 종목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게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이렇게 바닥에 다지죠, 이렇게. 요런 게 나올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얕은 반등이라도 주면은 일단 팔았다가 재매수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서두에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거래량이 오늘 좀 늘지 않았어요? 네,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거래량은 늘었는데 이게 좀 전에 짚어드렸듯이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단 개인 쪽에서 많이 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관 쪽에서 많이 산 게 아니라 개인 쪽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으로 반등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그리고 네. 어저께 신청할 때는 대한항공을 신청했는데요. 네. 이걸로 전화가 왔고 대한항공 좀 조금만 봐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뒤에 너무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님께 시간을 할애드리면 뒤에 분들이 너무 아예 상담 자체를 못 받아 보실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든 생각은요, 우리 화요일 또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신 두 분 전문가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지만 다음 주나 해서 날 잡아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시청자님들이 수급을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서두에 잠깐 얘기하죠. 수급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보고 싶어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그때는 시황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하는 걸로 다음 주에 할까요? 숙제 주시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같이 배워보고. 다음 주에는 수급 보는 법, 좋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자, 시청자님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저희가 수급 보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꼭 초반에 저희 같이 해 주십시오. 참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정태훈 전문가님 0에서 9까지 숫자 가운데 좋아하는 숫자. 자, 저번 주 제가 5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셨나요? 그래서 한 단계만 내려갈게요. 4. 네, 좋습니다. 오늘 끝번호 4번 가운데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고 미술전 티켓 이내예요. 자,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으로 문자 출발할게요. 비중 30%의 매수가 11만 7천 원. 끝번호 1139님인데요. 자꾸 내려가요? 팔아야 할까요? 라고 사실은 어제 문자를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오늘 3% 올랐어요. 수익을 조금 보게 되셨는데 한미약품. 네, 일단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무조건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셔야 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약업종 중에서도 핫토픽이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기관의 수급 또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의 11월 27일과 11월 28일을 보시면 큰 매도세가 보였는데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외국인이 받았다는 물량이 되겠고요. 1차적인 차익 실현 나왔지만 지금 다시 추가적인 상승 단계 국면에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만 원대가 지금 변곡점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즐기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무방한 종목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예. 필요 없나요? 예, 만약에 손절가를 좀 정해드린다면요. 네네. 일단 지금 매수가가 11만 7천 원인데 60일선을 보고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60일선 앞에 보시면 갭이 한번 발생을 했거든요. 이 네. 갭 자체를 메꾸지 않는 한 무조건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시청자님이 차트를 잘 보실 수 있으려나 61선 매매법 이것도 해야 되나. 그 다음은 한국전력으로 넘어갑니다. 불안해져서. 자, 한국전력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20%, 끝번호 8235님 종목 맞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이분이 언제 사셨는지 몰라도 11월 달에 바짝 간 한국전력 주가가 3만 원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쭉 빠져서 지금 26,000원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시면서 한 가지 고민했어요. 어떻게 더 이상 얼만큼 더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될까? 네, 최대한 집에 돌아가면 쉽게. 거기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좀 쉽게 좀 설명을 네네.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9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자 계속 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흑자잖아요. 요거 때문에 플러스 흑자가 됐는데 올라갔는데 이제는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원자력 발전소 2개가 못 돌아가니까 전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LNG로, 그러니까 원자력 말고 LNG로 발전기를 돌릴 건데 그 LNG로 돌리면은 1000kW당 1000억의 어떤 영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렵게 흑자 전환시켰는데 원자력 발전소 2개가 못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고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일단 조금 너무 큰 우려감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적자 전환시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흑자폭을 좀 깎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후에 기관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뭐 한 10만 주 정도 넘게 이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융투자, 뭐 투신, 보험 이렇게 골고루 들어왔는데 일단은 더 이상 중요한 건 더 이상 26,000원을 안 깨야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러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32,000원 사신 부분도 있지만은 요거는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을게요. 제시하지 네. 않고 지금부터 보셔야 될 가격대 26,000원만 지키는지 보자.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 26,000원은 꼭 지켜야 된다. 한국전력에 대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키포인트는 26,000원입니다. 자, 이번엔 매수해도 될까요? 두 종목 묶어서 갑니다. 청담 러닝 내일 시초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끝번호 9110님이 보내주셨고요. 삼성중공업 매수해도 돼요? 매수가 만약 된다면 매수가도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7789님이 청담 러닝부터 매수 가능한지 네. 특별히 내일 시초가에 네, 일단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 부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주들이 지금 상당히 낭떠러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죠. 이유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4분기나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NC소프트와 같이 만든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신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체가 지금 14,800원 부근에 지금 매수권인데요. 이 부분 자체를 다시금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차트를 한번 봤을 때는 14,800원 자체를 우리가 손절선을 조금 정하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바라보시고 이런 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래서 14,800원까지 내려가는 단계에서 무조건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그 다음 종목은 넘어가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일단은 조선주 안에서는 가장 핫토픽이거든요. 일단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수준 모멘텀이 가장 좋은 것이 삼성중공업이죠. 그래서 다른 조선주와는 다른 흐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대 사시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만 원권 목표가 정하시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4,000원 정도를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담러닝은 분할 매수 오케이, 삼성중공업은 4만 원 단기 목표가 놓고 반드시 손절가는 지켜주십시오. 같이 얘기해서 목표가만 기억하지 마시고 삼성중공업 손절가는 34,000원이었습니다. 자, 게임즈 묶어서 갑니다. 특별히 M게임 봐달라고 여러 차례 보내셨는데 문자 잘 봤습니다. M게임은 5,060원에 30% 꼭 좀 부탁한다. 왜일까 하고 보니까 오늘 상한가 갈 뻔 했었고 장중 종가로도 지금 8% 급등한 걸로 나오네요. 이분은 그래서 급수익권에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이어서 조이맥스도 같이 묶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38,200원에 15%. 이분은 지금 조금 손실 본 상태에서 계속 횡보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M게임부터 가보죠. 네, M게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바로 제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회사 스트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트를 조금 늘려서 보게 된다면은 딱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4,500원에서 크게 한번 만들 4,5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보시면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돌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딴 거 필요 없어요. 6,000원 어쨌든 위쪽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6,000원까지 어쨌든 반등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발생될 때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아니라 4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이 6,000원 가격대를 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6,00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회사 BW가 BW가 맞나요? BW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 BW 그 행사가가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원만 가면 BW가 행사가 되면서 주가가 더 이상 못 가요. 근데 예. 최근에 와서 이게 M게임 요때 당시엔 제가 10월 달에 뭐 때문에 뚫었는지 제가 아직 못 봐서 저도 지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뚫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터졌죠. 자,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6,000원대 가격대는 4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이전에 200만 주 이상이 터졌던 것보다 더 강한 어떤 거래량이 터져야 뚫을 수 있다는 가격대가 1차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오늘 8.9% 정도 강하게 시세가 났지만은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전에 200만 주보다 더 작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6,000원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6,000원까지 반등을 최근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주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6,000원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때보단 거래량이 작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3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유발이 또 6,000원을 못 뚫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보다 작은 지금 이제 1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뚫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적겠죠. 매수 5,060원에 참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6,000원에 돌파한지를 보시고요. 돌파하면 당연히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이맥스. 자, 이거는 그 팡팡팡 그 보석팡인가요? 캔디팡인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잘 갔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뭐 그 캔디팡, 보석팡, 잠시만 화면 지금 나가네요. 화면 보시면은 요 화면 보시면 요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요것보다는 최근에 요거 많이 하죠. 요거 아직까지 애니팡 요거 많이 하죠. 요거 때문에 조이맥스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벌써 다 했어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사 3분기 때 적자 났죠. 마이너스.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때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정도 제가 속된 편 한번 쓸게요. 설거지 이런 편 좀 쓸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로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8,200원인가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게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이제 완만하게 주가가 죽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반등 못 주면은 시세가 여기까지구나 조금 인정을 하시고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더 이상 반등 안 나면 슬슬 좀 정리 부탁드려요. 조이맥스 M게임은요.
6,000원을 뚫는지 여부가 중요하대요. 만약 못 뚫으면 그 정도에서 욕심 좀 줄이시고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나오십시오. MCAP 6,000원이 중요하대요. 이번에도 역시 두 종목 묶어서 갑니다. 제 마음이 급해진다는 얘기인데요. KG 모빌리언스 8,500원에 30%. 이분은 지금 현재가가 12,800 얼마 하는데 수익을 크게 보고 계신 듯 하나 더 크게 보시다가 수익이 좀 줄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들 제약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오늘 관련 테마 점 하한가 들어가면서 이분은 매수가가 종가예요. 그래서 오늘 사셨나 그 부분이 아직 명확치 않은데 2,460원에 50%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 제약 먼저 가보죠. 예.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가 지금 보니까 핫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하한가 따라잡기죠. 하한가 따라잡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점 하한가를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시를 위반했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내일 추가적인 하락도 보이지만 일단 TV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문재인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테마주 둘 다 지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 꺼려하는 종목군 중에 그런 부분에 속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올리기에는 너무 버거운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목표가랑 손절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2,300원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면 일단 2,750원까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비중이 30%인데요. 일단 지금 비중 20%를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조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 8,500원은 상당히 잘 사신 가격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배수가 되었죠. 16,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좁힐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물론 잘 났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예상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10% 물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전략 가장 좋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10% 정도 일단 물량을 줄여주십시오. 3분의 1 정도는 현금화 시킨다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목표가와 손절가 저희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CTC 바이오와 이수 페타시스 묶어서 살펴드릴게요. CTC 바이오는 26,000원에 20%신데 오늘 현재 가격은 3%가량 올라도 23,000원 이분은 손실 보고 계신 것 같고 자 이스페타시스 이분은 지금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춥다라고 하셨는데 5,150원에 30% 오늘 현재 가격은 4,8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저는 며칠 전에 추천도 나온 걸 들어봤었는데요. 어떤 종목 먼저 갈까요? 네, 일단은 순서대로 갈까요? 그 이스페타시스 먼저 말씀하셨나요? 네. 그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고회사입니다. 그 PCB. 그렇죠. 그렇죠. PCB. 연성 혈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반등을 좀 크게 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크게 좀 반등을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업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동력이 있나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FPCB, PCB 묶어서 갈게요. 요게 대한 또 모멘텀이 어디로 다 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로 다 가 있죠. 자, 잘 보세요. BH, 대덕GDS,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그리고 액트, 이녹스 빠진 거 있습니까? 없죠.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현재 잘 가고 있지만은 이 회사는 이제 반짝 반등이 현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달부터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게 자, 작년 4월 때도 이렇게 크게 반등 한번 나왔죠. 그리고 2월 때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빠지는 구간수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한 번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단 최근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부분들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전과 비교해 본다면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여기서 시세를 한번 주고 제가 보기엔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5,150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4,800원 무조건 지지받아야 되고요. 4,800원 지지받고 어쨌든 4,800원과 5,200원의 행보권 흐름이 나와야 계단식 상승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0원 손절가만 일단 제시해주고 하방 그 손절가만 제시해주고 추가적인 하락 제한되는지 공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CTC 바이오는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주는지 그것만 보세요. 이거 CTC 바이오는 저도 봐서 아는데, 자, 이것도 화면에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28,000원에 쌍봉 형성했죠. 쌍봉, 소위 말하는 쌍봉 이중 천장 만들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가죠. 자, 유사한 패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동아약품이라는 그 회사를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동아약품인데 이것도 6,800원에 쌍봉 형성하고 장기 이평선까지 빠졌죠. 그리고 물론 그리고 나서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줍니다. 어디까지 줘요? 일단 빠진 폭의 반 정도까지 반등이 올라오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CTC 바이오 다시 볼게요. 자, CTC 바이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8,000원에서 장을 받고 장기 평선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전에 눌림목을 보였던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24,000원 정도에서 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24,000원을 못 올라타면은 요 앞에 동아약품처럼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24,000원에서 25,000원 올라타는지 여부를 보시고, 올라타면은 정고점까지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문자 쭉쭉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태근 전문가님 사투리 너무 좋다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CTC 바이오 24,000원 가는지 보시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손절가 4,800원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코텍과 손오공 묶어서 마지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텍 12,900원에 20%, 현재가와 크게 차이는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손오공이 더 걱정이실 것 같아요. 4,300원에 30%, 현재 가격은 3,400원입니다. 네, 일단 코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2,400원 밑으로 21선하고 60일선 만나는 자리가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를 좀 더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신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면 하단에 11,500원 제시해드리고, 대신 상단으로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손오공은 전형적인 어느 정도의 좀 세력주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농후한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지금 손오공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LOL이라고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합니다. 그 게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면서 다시금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21선이 가장 큰 저항권으로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면 3,600원 자리에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그때 다시 향후 전략을 조금 수정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19 출동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골프존 1인당 다 살펴드리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어쩔 수 없네요. 이상로 정태근 전문가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선물은요, 4번 끝번호 가운데 9134님께 드리려고요. 조이맥스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방콕 미술전 티켓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시 지방에 계신 분이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한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러가지만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주목상담 119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약속한 대로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시작부터 수급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